안녕하세요. 친절한 약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이 계시는데요. 천식 환자분이세요. 제주도 사시는 감귤농장을 하시는 분이신데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관리하시면서 많이 건강해지시는 모습 찾으셨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환자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환자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공기도 안 좋아지고 미세먼지 탓도 있고요. 사실은 면역에 대한 문제가 이 천식을 유발하게 되는데 환경적인 요인과 결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천식을 기관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본질은 면역 질환이라는 거. 그래서 면역 질환에 노출된 환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면역력 키우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천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문의가 너무나 많은데 제 영상을 좀 이렇게 한두 편 보시고 이렇게 연락 주시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저는 제 영상을 만들면서 사실은 뭐 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좀 학구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환자분들한테는 좀 지루하지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떤 흥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 질환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거 친절한 양약사를 딱 검색을 하시면 파란색 로고가 딱 뜨잖아요. 그거가 안 뜬다 하더라도 제 영상 어떤 영상이든 찾으시면은 그 영상 밑에 로고가 유튜브들은 다 떠 있어요. 그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제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제일 위 상단에 보시면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이런 목록이 있고요. 그 재생 목록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많은 질환별로 질환별 챕터를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주제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천식편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천식과 면역부터 시작을 한 그 천식 이야기, 아토피는 아토피 이야기, 그리고 아토피 관련 검사 이야기, 디스크 관련 관절염 이렇게 다 분류가 돼서 나오니까 그 순서대로 쭉 이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그 영상의 특징은 1편과 2편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이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순서대로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순서대로 보기가 힘드시죠. 그러니까 제 재생 목록을 꼭 이용을 해주시면 첫 번부터 제가 어떤 제재로 이런 질환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재인지를 어떤 중요한 순서대로 나눠졌다는 거죠. 그리고 개선됐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나 또 어떤 부수적인 이야기를 함께 담아서 묶어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천식 있는 분들은요. 천식만 보시면 안 되시고요. 또 옆에 아토피 편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토피 관련 검사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열어보시면 아토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토피와 천식에 관한 검사편이라고 정확하게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 5편 정도가 올라져 있는데 그 검사편을 꼭 같이 시청해 주시면 그 질환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문의를 하셔서 제가 중요한 말씀 전에 좀 간단하게 공지사항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52세시고요. 52세 여성분들을 만나면 제가 가슴이 좀 뜨끔해요. 왜 그러냐면 52세는요. 어떤 생애 전환기 같은 갱년기를 맞이하는 그 시기예요. 어떤 질병이 나한테 그 시기에 어떻게 찾아올 것인지 좀 더 평상시보다 좀 더 과하게, 더 힘들게 이 질병을 이겨나가야 되는 정말 그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폐경기 즈음의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환자가 이게 생활하시면서 한 1년 동안 겪으셔야 될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함께 또 개선을 시켰는데 제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자분들과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천식 환자인데요. 당연히 흡입기 쓰고 계시고요. 렐바 200이라는 제제
네, 쓰고 계시고 렐바 200은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가 들어있는 제제입니다. 대부분의 그 천식 환자분들이 쓰시는 그 스테로이드 흡입기는요,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가 같이 묶어져 있는 제제들이 많고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또 기관지 확장제를 또 수시로 쓰셔야 되는 환자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천식만 있으신 게 아니라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이유는 축농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식은 간헐적으로 감기 걸리면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흡입기 받으셔야 되니까 매달 가시지만, 축농증은 시시때때로 간헐적으로 계속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는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식은 항생제를 복용하는 질병은 아니죠. 면역 과민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항생제를 복용할 수도 있고, 네, 스테로이드만 복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증요법으로 가래 삭히느냐, 기침 억제하느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긴 하죠. 그런데 제가 왜 축농증에 여기서 자꾸 주목을 하냐면요, 천식과 축농증이 함께 있었을 때 천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공기가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산소 공급을 우리가 코로 하죠. 그런데 축농증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 그 공기를 마시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자꾸 마시게 되고, 입으로 공기를 마시게 되면 코에서 걸러질 수 있는, 그래도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찌꺼기들을 코에서 우리는 걸러주는데, 입은 걸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걸러지지 않은 공기가 기관지 안에 들어갔을 때, 안 그래도 천식 환자인데 알러지 물질에 예민한데 그냥 여과 없이, 네, 코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천식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기관지로 숨을 쉬는 것도 힘든데 코까지 막혀 있으면 정말 숨쉬기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축농증이 함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축농증을 먼저 좀 개선시키는 데 노력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증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축농증은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균이 감염돼 있고,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 새로운 또 무기를 거기다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 군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외부 군대를 유입시킨 게 항생제예요. 우리가 전쟁 치를 때 우리나라 힘으로 안 되면 외부 군대를 우리 요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군대가 들어온 상태인데, 천식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 스테로이드라는 흡입제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간헐적으로 급할 때는 먹는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고 계신다면, 이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너무 과잉된 면역을 억제시켜주는 제제예요. 자꾸 면역을 억제시켜주는 제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내 몸에 들어온 균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어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곰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또 복용을 하면서 항생제 복용 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스테로이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균 죽이려면 항생제 먹어야 되고, 또 스테로이드 계속 먹으면 항생제 더 먹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일단 저는 먼저 축농증을 개선시키는 걸 먼저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천식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영양소들과 함께 축농증의 세균 감염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폴리스 같은 영양소를 함께 좀 고용량으로 처방을 해서 복용을 하신다면 축농증이 개선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2달 정도 복용을 하셨을 거예요. 7월 11일 날 오셨는데 9월 4일에 연락 오시기를 축농증이 다소 많이 호전이 돼서 이제 병원 가서 이비인후과 가시는 일들이 거의 없어졌다.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아직도 가래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축농증에 사용되는 게 제가 항생제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분은 항생제 말고도 어떤 제제를 쓰고 있었냐면 나자케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좀 힘들죠. 내 군대를 억제시키는 제제를 쓰면서 또 내 군대가 힘이 없으니까 외부 군대를 또 들여다오고, 뭔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어진 상태. 흡입제 사용하시는 분들 약국에서 처방 받으실 때 항상 듣는 말씀, 이 말씀이 있을 거예요. 흡입제 사용하시고 반드시 각을 하세요. 왜 각을 해야 되냐면요, 스테로이드를 매일매일 흡입을 하게 되면 입안의 면역이 억제가 되겠죠. 근데 입안에
세균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유익균들도 많죠. 그런데 면역을 억제시켜 놓으면 더 많은 세균들이 내 몸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서식하는 균이 뭐냐면 곰팡이에요. 그래서 흡입제 사용하신 분들은 반드시 각을 하는 거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안 하시면요, 입안에 곰팡이가 하얗게 껴요. 우유 응고물처럼.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처방은 뭐냐면 곰팡이 약이 또 처방이 됩니다. 이 약이 또 약을 부르고 그때그때 약을 복용 방법을 잘 이행을 안 해주시면 사실 또 약이 약을 부르는 또 그런 슬픈 현실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가 약국에서 근무를 할 때 흡입제 처방에 대한 복약제를 많이 하는데요. 반드시 각을 해주세요. 각을 안 하시면 곰팡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면역이 억제돼서. 그래서 자꾸 흡입제를 쓰게 되게 되면 입안에서 세균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이, 왜냐하면 입안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를 다 억제시켜놨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약물 사용하실 때는 그런 복용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런 약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어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을까라고 질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축농증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해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토피 환자분들한테 알러지 검사하는 건 너무 상식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천식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의아한 건 뭐냐면 알러지 검사 하셨던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진먼지 진드기가 나오는 그 마스트 검사라는 검사, 93종 나오는 검사는 간혹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음식 알러지 검사,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하신 분은 실제로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한테도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 IgG 항체 검사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시는 곳이 아무래도 제주도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 검사를 하는 병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검사를 하셨어요. 2달 후에 넉 달이나 걸리셨네, 검사하신 게. 11월 달에 검사하셨는데 검사 양성 반응 나왔던 항체가 뭐냐면 계란, 흰자, 우유, 보리, 특이하게 밀가루 나왔는데 마카로니 만드는 밀가루, 파스타 만드는 밀가루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옥수수, 여름 과일 중에서 많이 나오는 알러지 항체 과일이 뭐냐면 자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두. 그리고 완두콩도 의외로 많이 나와요. 완두콩도 나왔고요. 홍합, 그리고 너추루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만드는 효모,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음식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지도 못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양성 반응이 나온 거를 아시고 이제 음식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호전 반응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아무래도 감귤 농장 하시다 보니까 농약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약물에 노출되고 환경적인 부분도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호상구 수치, 제가 호상구 수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서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15.4가 나왔어요. 음식물에 알러지 반응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병원에서도 호상구 수치가 매우 높네요 라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음식에 대한 제한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gG 검사에 대한 그 영상을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재생 목록에서 아토피 검사편을 찾아보시면 그 알러지 검사 2가지에 대한 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마련을 해놨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천식이 알러지 음식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급성 알러지 막 숨이 차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실려가시는 분들은 음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음식하고 연관성을 전혀 찾지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는 이 말에도 표현된 것이 지연성이에요. 급성으로 나타나지가 않고요. 오늘 먹은 보리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발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가 나오는 걸 보고 보리차 끓여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보리차 끓여 드시는 분들 요즘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도 되게 즐겨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보리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리는 먹고 싶어도 지금 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주목해야 될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축농증과 천식이 함께 있었을 때 질환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고 천식 치료로 인해서 천식 약물로 인해서 축농증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치료의 개념이 다릅니다. 천식은 면역 과민으로 생긴 거. 그래서 면역을 어떻게 하면 조절하고 억제시킬 수 있는 게 포인트고요. 축농증은 면역 저하로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면역력을 올려서 이 균하고 싸워서 이길 것이냐는 이런 상충되는 질환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축농증과 천식,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 많다는 거, 천식이 진행되면서 축농증이 더 심화된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천식 환자분들 음식 알러지 검사 매우 중요합니다. 제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